앞서 만든 공낙하 게임을 발전시켜서 이번에는 무지개색 공을 낙하하는 게임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무지개색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색깔을 입혀야 됩니다. 색깔 입히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게임 그래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색깔을 오브젝트에 부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떤 색깔을 어떻게 입힐까 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공부하면서 예술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게임 그래픽이 어떻게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을 위해서 유니티 헙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름을 무지개 공낙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 주고요. 게임은 여전히 3D 게임으로 개발을 하고 이름은 무지개니까 레인보우 볼 게임 버전 1으로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오브젝트에 색깔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색깔을 택하는 거는 예술적인 측면입니다. 공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감성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 예술적인 감성이라는 거는 조화로워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각적인 부분이 크고 공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어떤 색깔을 배합을 하면 좀 더 뭐 화려하다든지 편안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그 색깔을 선택하지 말고 색 배합표를 활용해서 색깔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쪽에 가서 색 배합표라고 한번 볼까요? 색 배합표를 치면 색깔에 대한 어떤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좀 조화로운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색깔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낙하 게임은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만들 건데요. 색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RGB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RGB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R은 빨간색이 되고요. G는 녹색, 그린이 되고 B는 파란색, 블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GB라고 해가지고 색의 삼원색인데 정확하게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세 가지 근본이 되는 색깔이란 뜻입니다. 근데 삼원색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형용하는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경우에 플래시라든지 뭐 스마트폰의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빛을 발광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산했을 때, 그 조명기구에서 빛을 발산했을 때 우리 유니티 게임에서도 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에 해당하는 게 빛이 되는데요. 자, 이 빛을 만들어 줄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색깔은 뭐냐? 원칙적으로 따지면 빛에 구성하는 색깔은 근원이 되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동등합니다. 색깔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 빛을 누가 보는 겁니까? 사람이 보잖아요. 사람의 눈은 색깔에 대한 선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니까 찾은 게 사람이 감지하는 색깔은 세 가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레드라고 하는 빨간색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 요 세 가지가 사람 눈이 어떤 물체를 볼 때 색깔을 인식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색깔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된 겁니까? 컬러 사진이 나오게 된 거죠. 컬러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눈을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 색깔을 인지하는 사람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아서 이 색깔에 대한 감수성을 정의를 하게 된 거고, 감수성이 가장 높은 색깔은 RGB라는 것을 찾게 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덜 헷갈릴 텐데 또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은 빛을 발산한다고 해서 발광에 대한 측면입니다. 발광. 빛을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빛하고 좀 차별화되는 세계 삼원색도 있습니다. 세계 삼원색은 영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CMY라고 하는데요. C는 시안색입니다. 시안. 우리말로도 시안이라고 하고, 요 시안색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요 시안색. 그 다음에 M은 마젠타라고 하는 색입니다. 마젠타. 요게 다홍, 자홍, 우리가 색깔을 말할 때는 명확한 건 좀 없기 때문에 분홍색 빛깔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마젠타 색깔입니다. 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랑, 옐로우입니다. 노란색은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무척이나 헷갈릴 겁니다. RGB면 RGB고 CMY면 CMY지 왜 색깔의 삼원색은 두 개가 있지? 빛의 삼원색은 발광 측면이라고 했는데 색의 삼원색은 도대체 뭐를 뜻하는가? 색의 삼원색은 바로 물감입니다. 물감. 물감은 어디 많이 씁니까? 인쇄할 때 쓰이잖아요. 그림 그리거나 인쇄할 때 쓰이는 거고, 빛의 삼원색은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쓰입니다. 이 차이는 뭔가 하면, RGB는 발광에 대한 측면에 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물감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라는 부분은 발광이 아니고요. 반사에 대한 겁니다. 반사. 반사라는 건 뭐예요? 빛이 조명기구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반사됩니다. 요 반사되는 측면입니다. 조명이 쏘는 거는 RGB 특성이라고 하고, 반사되는 거는 CMY에 대한 특성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가 하면, 왜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인식하는 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개발할 건데 물체가 색깔을 어떻게 내든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이 중요해요. 그래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를 시각화하는 걸 그래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렌더링이라고 했습니다. 렌더링. 원래는 3차원 오브젝트인데 얘를 스크린인 2D에 매핑시키는 게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렌더링 할 때 색깔 없이 렌더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감을 주려면 색깔을 줘야 됩니다. 이 색깔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색에 대한 모델링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물체의 색을 어떻게 줄 건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머티리얼이라 하는데, 머티리얼 특성을 어떻게 주는가? 우리말로 하면 재질 정보가 되겠죠. 재질.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질이 필요하잖아요. 탁자를 만들면 어떤 재질이 필요합니까? 탁자 만들면, 그러니까 식탁을 만들면 위에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돌멩이, 대리석 같은 이런 상판이 필요하고, 보통의 이 탁자를 받치는 받침대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대리석이라는 재질과 나무라는 재질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재질이라는 말을 쓰고, 이 재질을 영어로 하면 머티리얼인데,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재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머티리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자, 이 머티리얼은 물체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물체를 표현하는 숫자를 머티리얼이라 하는데, 물체를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시각화에서 표현합니다. 그 시각화에서 물체를 표현하는 숫자가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내가 색깔을 표현을 해주면 사람이 현실감 있게 느끼는가 하는 공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트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공낙하 게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이 공낙하 게임 할 때 조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체에 반사되는 특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반사되는 특성을 조정을 해주는 게 머티리얼이 되는 거고, 그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그럴듯하게 2차원에 있는 그림이 3차원이 되도록 하는 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쪽에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우리가 색깔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빛 반사 측면에서 정의한 물감의 삼원색은 RGB랑은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시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시안색은 어떤 색을 보는 겁니까? 녹색하고 파란색이 서로 섞여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늘색, 시안색이 됩니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이 시안색은 빨간색이 빠진 겁니다.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어디 갔나요? 이 물질이, 머티리얼이 흡수를 한 겁니다. 흡수를 하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빨간색이 사라지고 뭐만 반사가 된 거예요? 녹색과 파란색만 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볼 때 하늘색으로 느낀다는 것은, 얘는 그 보색 관계에 있는 빨간색을 흡수하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색깔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은 시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M도 볼까요? 마젠타인데, 마젠타는 빨간색을 반사하고 파란색을 반사합니다. 뭐가 없어요? 녹색이 없죠. G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젠타는 그 보색인 녹색을 집어삼키는 물질입니다. 물감이기 때문에, 물감은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야지 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물감은 빛을 흡수하는데 어떤 걸 흡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CMY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면 노란색이 나오는 이유도 알 수가 있겠죠. 노란색은 물체에서 반사될 때 빨간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파란색이 없는 게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어디 갔다고요? 머티리얼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해서 색깔을 줄 때 어떤 색깔을 줄 건가에 대한 특성은 이 색깔의 삼원색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크린은 원래 물질이면 흡수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스크린은 빛을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발광하기 때문에 RGB를 이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린 그림을 모니터에 비출 때는 RGB가 기본이 되지만, 이걸 인쇄한다고 했을 때는 CMY로 바꿔야 됩니다. 물감으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RGB를 CMY로 바꾸는 공식 같은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무지개색을 할 건데, 무지개색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빨주노츠 파남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자, 얘를 컴퓨터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색깔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이 아니고 빛의 삼원색을 써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RGB 수치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요 RGB 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이 숫자를 0에서 255까지 배정을 합니다. 0에서 255까지 라고 하면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256개. 많이 보는 숫자 아닌가요? 자,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2를 계속 곱하다 보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2를 몇 번 곱해요? 2를 8번 곱한다고 해서 지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2의 8승이 되는데, 2의 8승을 계산하면 256입니다. 색깔이 256밖에 안 되니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R색 딱 하나입니다. R색 딱 하나가 256이라는 거고, G도 몇 개? 256개. B도 256개. 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자,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깔을 논할 때 굉장히 다양한 총천연색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입력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떤 색깔을 인식해가지고 딱 넣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를 봐야 됩니다. 자, RGB 색깔을 넣을 때 어떤 거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RGB value라고 있는데,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게 R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G가 되고, 세 번째 나오는 게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RGB인 거고, RGB는 Red, Green, Blue라고 하는 거를 딱 인식하고 여기는 이 표를 봐야 됩니다. 이 숫자를 넣으면 보라색이 되는구나. 바이올렛은 보라색인데 몰라더라도 이 색깔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고는 남색인데 이 색깔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그래픽의 위대성이 또 있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가 그 나라 말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만, 색깔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고, 이 색깔의 조합인 그림이나 그래픽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 컴퓨터는 왜 2의 거듭 제곱을 쓸까라고 하면, 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숫자는 어떤 게 됩니까?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숫자는 이진수입니다. 숫자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하고 1,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컴퓨터는 2를 좋아합니다. 2를 저장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체계와 메모리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2의 거듭 제곱을 계속 생각을 해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인 경우도 2의 8승에 해당하는 2를 8번 곱한 값으로 색깔 배정을 했고, 이게 RGB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색깔의 숫자는 2의 24승이 됩니다. 2의 24승. 그러니까 1000만 개가 넘는 색깔을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256이라고 하는 숫자의 나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개수가 256이면 1에서 256 하면 편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숫자 시작점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6에서 1이 빠져서 255가 됩니다. 왜 0부터 시작할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1로부터 컴퓨터 수체계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하등 문제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컴퓨터는 수체계가 이진수이고
01, 01로 가다 보니까 0이 익숙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을 하고 0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에 찾아갈 때 0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 주소에다가 그냥 현재 위치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값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0부터 시작하는 수체계를 가끔씩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써요? 0부터 시작하는 수체계는 올해 몇 년입니까?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은 세기로 치면 21세기잖아요. 21세기. 왜 21세기예요? 앞에 천자리는 20인데 왜 21입니까? 왜냐하면 서기는 요 앞에가 0부터 시작했잖아요. 00, 01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요게 첫 번째 세기니까 1세기가 되죠. 근데 숫자 0이 1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20이라고 하는 거는 21번째 0부터 해르기 때문에 21번째 세기라서 21번째 100년이라서 21세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하는 수체계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응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진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10진수 체계가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가 않아서 컴퓨터에서는 10진수를 쓰는 게 아니고 10진수하고 좀 비슷한 16진수를 많이 씁니다. 16진수. 뭐 8진수도 비슷한데 뭐 2를 곱해가다 보면 2, 4, 8, 16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에는 256도 나올 거고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질 건데 10진수하고 제일 비슷한 체계로서 16진수 쓰는 경우도 있고 8진수 쓰는 경우도 있는데 8진수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잘 안 쓰고 주로 많이 쓰는 거는 16진수 체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진수는 2의 거듭제곱이 몇 개입니까? 2의 4번 곱하면 되니까 2의 4승 이래서 거듭제곱 위에 있는 요 숫자를 우리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진수를 표현하는 거는 4비트 요 4비트를 가지고 16진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비트 4비트로 표현하는 체계가 10진수를 쓰는 사람한테는 가장 쓰기 쉬운 수체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10진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더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16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16진수는 자 1,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잘 가고요. 그 다음에 10은 자리가 2개가 되니까 얘를 알파벳으로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12는 C 그리고 13은 뭐겠어요? 13은 당연히 그 다음 알파벳이 쓰이겠죠. 13은 D 14는 E 15는 F 16은 있어요? 없어요? 16은 없죠. 16은 16진수 체계에서는 10이라고 합니다. 여기 몇 개? 16개 들어가는 거고 요 앞에는 16개 곱하기 16개 요런 자릿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현재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이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비트 수를 좀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10진수 체계를 컴퓨터에 맞춘다고 봤을 때 가장 적합한 16진수 체계는 16진수 체계가 되고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이 16진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기호가 있으면 보통 16진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숫자인데 왜 알파벳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알파벳은 16진수를 나타내주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16진수에 알파벳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10진수 체계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10개밖에 없어요. 16진수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알파벳 A부터 F까지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16진수 체계로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6인 경우는 2의 8승인데 위에가 비트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8비트니까 8비트는 4비트 몇 개? 2개잖아요. 4비트 하나가 있으면 4비트 하나가 또 있으면 8비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8비트면 R 하나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비트는 하나에 16진수를 쓰면 되죠. 여기 2개가 있다는 거는 16진수 자릿수 2개를 쓰는 거니까 여기 자릿수 한번 보면 맨 앞에 자리 2개가 보이잖아요. 94가 아니고 94입니다. 16진수 체계이기 때문에 9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개 숫자가 있고 그 다음 2개의 숫자가 또 있습니다. 6개의 16진수 자릿수로 RGB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컴퓨터하는 사람들이 16진수를 왜 쓰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자릿수가 너무 많잖아요. 255, 255, 0은 0, 0, 0이니까 10진수로 이 RGB 색깔을 표현하려고 하면 총 9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3자리, 3자리, 3자리에서 9자리가 필요한데 16진수로 쓰면 2자리, 2자리, 2자리에서 6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더 편하게 숫자를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체계. 컴퓨터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수를 표현하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오브젝트에 한번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하려면 공낙하를 할 때 공이 끝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받침대 필요하잖아요. 받침대 필요하니까 3D 오브젝트에 가서 플레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 플레인은 크기를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 정도 할까요? 3 정도의 크기로 넉넉하게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D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볼로 바꾸는데 요 볼은 위치를 한 5 정도에 올려 놓을까요? 자, 5 정도에 딱 올려 놓고 요 볼이 잘 보이는지 메인 카메라에서 관찰해 봅니다. 그럼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메인 카메라가 본 시점이죠. 시점.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쓸 때 시점이 이제 여러 가지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 보는 시점이 있고 자, 씬뷰에서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2가지인데 결국은 게임 뷰에서 보여주는 시점은 메인 카메라가 보여주는 시점인 거고 씬뷰에서 보여주는 시점은 씬뷰에 있는 카메라가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가 보여주는 뷰는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가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게임 플레이가 보는 메인 카메라 하나가 있고 메인 카메라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찍히잖아요. 여기에 메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씬뷰는 개발자가 개발 용도로 보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씬뷰 카메라인데 그거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씬뷰 카메라. 이쪽을 조정하려면 씬뷰가 바뀝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시점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자, 시점 조정하는 거는 유니티 에디터를 처음 쓸 때 굉장히 어색한 부분입니다. 자, 어색한 부분이라서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키보드 마우스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궤도 모드가 된다고 했고요. 궤도 모드로 우리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마우스의 휠을 조정을 하면 줌 모드가 돼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손가락으로 옮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Alt키 누른 다음에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내 마음대로 줌 모드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드가 있었습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할 때 플라이 스루 모드가 있다고 했죠. 휙 지나가기. 얘를 휙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관점을 더 잘 바꾸려면 키보드로 A, D, S, W, Q, E 얘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시점으로 갖다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계속 반복 연습을 하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공을 툴박스에 있는 무브 툴로 조정을 할 때는 스냅 모드를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이 너무 많은 소수점으로 바뀌게 되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옮겨서 특정 숫자 스냅으로만 바뀌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색깔을 넣을 때는 이 볼에 가서 보면 색깔 넣는 부분이 없어요. 색깔 넣는 부분이. 그러니까 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오브젝트에 대한 메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메쉬 구조가 라이트에서,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쏜 조명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렌더링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데, 그 메쉬 렌더러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머티리얼 정보는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넣게. 오브젝트에 색깔까지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브젝트는 하나더라도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이 머티리얼은 따로 분리시킵니다. 따로 분리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볼에다가 색깔을 넣으려면 프로젝트로 가야 됩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Asset에서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Asset에 가보면, 자, 피직 머티리얼은 공이 있기 때문에 요 공이 중력에 혹은 다른 탄성체의 충돌에 어떻게 반응하는을 나타내주는 마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튕기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정보는 피직 머티리얼에 넣는 거고, 자, 여기도 이름이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수치, 반응하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그 수치들이 이 머티리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설명했던 시각화를 위한 머티리얼, 수치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옵니다. 얘는 볼의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볼의 컬러. 볼의 컬러인데, 더 명확하게는 이제 빨간색 필요하니까 빨간색이라고 하죠. 레드 컬러라고 했습니다. 자, 레드 컬러를 누르면 또 많은 게 뜹니다. 많은 게 뜨는데 익숙한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렌더링 모드라는 게 보이는데, 이 렌더링 모드가 색깔을 시각화를 해주는 모드가 됩니다. 자, 렌더링에 대한 게 있고, 이 렌더링 쪽에 보면 알베도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알베도. 이 알베도 쪽을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 색깔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색깔을 요 원에 있는 혹은 네모에 있는 색깔을 이렇게 택하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요 색깔은 0에서 255까지 갑니다. 요 위에도 설명이 있네요. 0에서 255까지. 빨간색은 R이 255, G는 없어야죠. 0, B도 0입니다. 그때 헥사 코드, 16진수 코드는 FF0000입니다.
255는 이진수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16진수에서 꽉 찬 숫자는 15기 때문에 F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 16진수 2개로 표현한다고 했죠. 16진수 2개로 표현하니까 F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FF0000이라는 걸로 빨간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를 볼에 넣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머티리얼에. 자, 머티리얼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넣는 게 이제 가장 쉽죠.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럼 빨간색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요 머티리얼이 어디 들어갔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머티리얼 보면, 이 머티리얼지에 보면 레드 컬러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원래 걸로 이제 돌린 다음에, 얘를 요 머티리얼에 가가지고 요 엘리먼트 0에다가 쏙 집어넣어도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 어디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이 인스펙터를 클릭해가지고 메쉬 렌더러 밑에 머티리얼즈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고, 요게 익숙해졌으면 굳이 힘들게 인스펙터를 찾아갈 필요 없이 얘를 그대로 끌고 가서 볼에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쉽게 색깔을 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 가서 보면 빨간색 공이 하늘로 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하늘로 떠 있는 공이 마음에 안 들면 메인 카메라의 시점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냅 모드를 쓰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 위로 가면 공이 전방에 조금 더 안정된 위치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